2026년 서울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광화문의 대형 전광판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한 통계가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무거운 침묵만이 채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서는 해로 지목합니다. 왜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과 IT 강국인 이 땅에서 생명의 탄생은 멈춰버린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2026년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의 집값은 이미 평범한 직장인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좁은 고시원방에서 미래를 꿈꾸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식비와 생필품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청년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교육비는 이제 중산층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사교육 열풍은 부모의 노후를 제물로 삼습니다. 취업시장의 문턱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비중은 늘어만 갑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을 무모한 도박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경이 척박해지면 생물은 번식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2026년의 한국 사회는 바로 그 극한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 정년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인 거부이자 저항입니다.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경직된 기업 문화도 한몫을 차지합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공포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단기적인 지원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수백만 원의 지원금보다 수십 년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경제 전반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도시들은 이미 유령 도시로 변해가며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통계 수치 너머에는 무너져가는 청년들의 삶과 희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을까요? 경제적 배경, 그 이면에는 더 깊고 복잡한 가치관의 균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치관의 거대한 이동에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청년들이 아이 대신 선택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다음 장에서는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변화된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 수치 너머에는 한 개인의 치열한 삶과 가치관의 대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의 청년들에게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가 누렸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은 이제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가계 계승의 의무감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권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년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대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육아 환경의 물리적 한계는 도시의 밀집도와 주거 비용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비혼과 무자녀를 선택한 이들은 고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갈구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삶이 자녀를 대체하는 문화 현상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국가적 활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2026년의 최저 출산율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정부의 단기적인 지원책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지 않는 한 저출산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유대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길은 도시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구 절벽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면한 현실의 위협입니다.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온전히 짊어지게 하는 구조는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과감한 개혁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성숙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는 결국 도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수치들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고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을 희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을, 성취보다는 행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출산율 반등은 기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2026년의 인구 위기는 우리에게 인간답게 사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출산의 해결은 정책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인구수가 아닌 행복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비혼과 무자녀는 그들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저항의 메시지입니다. 이 저항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인구의 숫자는 줄어들지언정 삶의 가치는 더욱 깊어지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결국 위기의 끝에서 우리는 더 나은 공존의 방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026년은 소멸의 기록이 아닌 새로운 진화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